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은 타이틀을 묘유충과 묘신원진과 기문의 직업 이렇게 나갔어요. 자, 여러분이 그 물상을 가지고 얼마나 명식을 논할 수 있는가, 어떤 부위에서 과연 이 물상이 어느 정도나 맞을까,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댓글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오늘은 물상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여러분들께 적나라하게 선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상 이제 어떤 한 그 부분만 여러분들께 선사가 될 예정인데,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직업을 한번 제가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그 개묘년이죠. 이 들어가기 앞서서 개묘년인데, 이 개묘년에 가장 머리가 아픈 일간은 어떤 일간일까요, 여러분? 자, 일단 정화일간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계충이다, 이렇게 충을 치니까 머리가 아픈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충은 그러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제 식간론으로 이제 우리가 물상론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주작투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제 제가 호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 자, 자자, 그러니까 개수를 자 밑에 지지로 내리면 자자로 호환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정자를 다시 마찬가지로 오자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좌우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봄비가 내린다고 했죠. 이 봄비가 정화의 불꽃을 꺼트려 버리는 그런 물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명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천간에 투간이 된 거니까, 그래서 생각이라든지 어떤 이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로 나타나는 일보다는 어떤 이상적인 것들에 이제 국한을 시켜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머리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 자, 개수가 정화 입장에서는 개수가 뭐가 된다? 평관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중책이다, 내지는 압박감이다, 뭐 요렇게 피하고만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피하고 싶은데 자, 어떻게 될까요? 개수는 제가 우로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걸을 발자가 있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가 있는 대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네. 그러면 이게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늘 이런 골치 아픈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지금 묘년이 왔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가 오면 이렇게 충을 치게 돼요. 자, 충을 친다 그러면은, 자, 정화일주에 근간을 두면은 유가 어떻게 되느냐? 정화가 반짝반짝 빛나려면은 새벽 시간이 좋을까요? 아니면 자, 병화가 진, 유를 보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병화가 진 그 뒷자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병유사지다, 12운성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이 들어오거나 별이 빛나거나 달이 빛나거나 이러한 시점이 되는데, 이래야 정화 그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빛을 발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침 시간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던 이 정화의 어떤 그 빛은 흔적도 없이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안 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십성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편인이 되겠고, 이거는 자, 편재가 되는데, 자, 내가 정화 입장에서 유를 가지고 있으면 또 천을귀인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큰 돈을 이제 끼안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전이 아닌 춘전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봄에 어떤 편인이 왔다는 것은 나의 그 행동에 어떤 제한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바로 내 돈그릇에 제한을 주는 어떠한 일들, 뭐 문서상의 사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동산 간의 거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머리가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이제 이 명조풀이에 앞서서 요거를 설명을 든 이유는 지금 충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 요겁니다. 충은 자, 어떻게 동수할 수 없다. 그래서 동수할 수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자, 낮과 밤은 동서할 수 없고 가을과 봄은 동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동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뭔가 교육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센터가 왔을 때, 자, 우리는 이게 풀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합과, 합이죠. 그래서 합의를 보게 해준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으로 뭔가를 전개시켜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가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묘유충과 묘신원진과 기문의 직업, 요 부분에서는, 자, 일단, 이분이 지금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를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물상으로 진입을 해볼 건데, 지금 명조 간의 사이가 조금 거리가 있죠. 일부러 제가 한번 띄워놔 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기 위해서. 자, 일단 신월의 기토예요. 그러면 신월이다, 그러면 양력으로 기준하면 어떻게 되죠? 8월. 한 8월 20일경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가 이제 뭐 입추가 오고 처서가 오죠. 말은 입추 처서다 해도 우리가 본질로 느끼는 거는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밤에는 이제 이 밤이죠. 임자가. 그래서 이 밤에는 자, 임수가 장생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비교적 쌀랑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불을 좀 덮어줘야 되겠더라. 이러한 기운을 이제 여러분이 느끼시면 되는데, 그럴 때 나는 기토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이걸 열매로 본다 그러면은 이 열매가 익으려고 준비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런 시점의 기토다. 그러면 참, 먹을 것이 많아지는 시기이구나.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설익은 과일이긴 하지만 이 과일을 내다 팔면 돈이 될 수 있다. 요런 걸 알 수 있는 것이 임수가 장생하고 있다. 여기 지장간을 살펴보면 무임경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의 재원이 정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 내가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을 법한데, 자, 이 이제 관건이 뭐냐면 이 신을 과일을 좀 익혀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방을 살펴봐도 병화나 정화는 없네요. 이게 이제 병화가 있어서 과일을 좀 익혀주든가 아니면 정화에 온기가 있어서 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없어서 약간 좀 서운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자, 그러면, 요렇게 서운하면, 자, 우리, 뭐, 격용이라든지 고전에서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하급을 시키고, 이 천에 불과하다. 먹고 살 게 없다. 뭐, 요렇게 해서 굉장히 급을 이제 낙하를 시키는데, 그게 아니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로 이분은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번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치를 좀 담아서 판매를 하면 어떻겠는가. 솜씨가 대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이유가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구, 기, 유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야? 밭이죠. 밭. 가을의 밭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유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물상으로 그려보면, 자, 추전의 밭인데 나는 무엇을? 사과와 그 다음에 양파와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는 밭인 거예요. 자, 유의 모양이 뭐 닮았나요? 그렇죠. 사과, 그 다음에 뭐 양파,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농작물들을 많이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가 요렇게 이제 닭도 닭을 요렇게 그려보면 될까요? 모션 그래프를 제가 잘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그런 것이 좀 딸려서 여러분, 이미지화 시키는데,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닭이 이렇게 다니면서 먹이를 쫓고 있고, 과일과 양파가 이렇게 자라는, 자, 주전의 밭이 있다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임시는 이제 뭐냐, 이게 스프링클러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마르지 않는 장생으로 물을 뿌려주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죠? 과일을 세척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자, 여기에서 재배다, 양육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게 병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생육의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물상을 저는 이제 뭐로 봤느냐. 자, 여러분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몽고 같은가요, 여러분? 믹석이에요. 그래서 이 사과와 그 다음에 이 양파 같은 거를 여기다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임수가 장생을 하는. 그러면 여기서 이 기토탁임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기토탁임을 적어놨는데, 자, 임수, 기토가 임수를 보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데요. 물상으로 보면 임수와 기토를 이렇게 섞어버리면 흙탕물 같은 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황색, 똥색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그 과일과 채소와 야채를 한꺼번에 갈아버리면 대충 이런 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토탁임의 물상이다,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해수는 여러분 제가 밑으로 지지로 호환을 해보면 자 해수로 해묘미에 요렇게 이제 궤적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야채 요런 것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야채, 채소.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가는 믹스. 그러니까 믹서기의 물상으로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유축의 궤적에서는 이 신이 이제 망신이 돼요. 그러면 이 망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직업군으로 봤을 때에는 간절히 원하는 어떠한 것, 바라보는 것, 나보다 윗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정제가 장생을 하는 곳이니 여기에 꽂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일을 갈아서 넣는 모습이다. 이렇게 봤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뭐 이미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야채밭이다. 채소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 김치와 뭐 야채로 과일을 넣고 믹서로 가는 그러한 물상인데 이 개유를 보면 자 어떻게 되죠? 개유병이다. 그러면 이 물상은 여러분 항아리에 이렇게 항아리 단지에 뭔가를 유자가 뭐죠?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한다. 이런 거예요. 저장한다. 그 다음에 담근다. 뭐 이런 소리. 그 다음에 또 이 개수는 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과 함께 뭔가를 담근다 그러면 이거 뭐 물김치도 될 수 있겠네.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뭐 장아찌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아까처럼 양파다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장아찌 종류구나. 이거는 이제 자, 무엇이다? 큰 돈을 만들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정자 매일 파는 그러한 음식들은 지금 요 사이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큰 이거는 기호식품인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보고 이렇게 파는 것은 바로 요 종류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게 신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는 이제 충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묘신 이러면서 이제 귀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원진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럴 때 원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 원진은 그냥 미워하고 질시하고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요런 걸로만 이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좀처럼 이게 김치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 손님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원상태, 원진이라는 것은 원상태에서 뭔가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묘유충은 또 이제 뭐 어떻게 되나요? 이 을목이 이걸 묘자를 을자로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을이 신금을 만나면 이게 이전체와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축축축축 쳐내는 물상이 되는 거죠. 내지는 전전가위가 아니면 자, 무슨 식칼이라고 그러죠. 우리 야채칼로 이렇게 야채를 다듬는 모양, 그리고 써는 모양, 요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묘신 원진이라는 거, 기토탁임된 물로, 여기서 믹서기로 간 물이죠. 이 물로 묘신 원진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비는 거죠. 양념을 비비는 그러한 물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김치 장사를 하시면 굉장히 맛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좀 크게 버실 텐데, 자 여기에서 이제 대운의 좀 조건을 본다 그러면 살짝 지워볼까요? 자 대운을 본다 그러면 자 여자의 명조니까 곤명이세요. 임신, 개유 이렇게 흐르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대운 12, 22, 32, 42, 52 지금 무인 대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 대운에는
도생금, 도생금, 그 다음에 목국토, 토생금. 오로지 지금 천상을 봐도 어떻게 되나요? 이분의 주된 목적과 생각은 자, 돈벌이입니다. 정제와 편제. 그래서 안지나서나 무슨 생각? 돈 생각. 이제 밝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약간 신약한 게 지금 흠이죠. 그런데 지금 무인대운에 들어와서, 자, 무자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줘요. 그러면 무자가 이 임수와 그 다음에 개수를 쫙 흡수를 하는 모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토가 그러면은 돈을 싹 집어가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 무토는 자 위에 천상의 생각이라 그랬죠. 그래서 너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돼줄게. 임수와 개수.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무 쪽의 입장에서는 경영삼배가 되는 건데 이 기토가 이렇게 임수와 개수를 잘 빨아당길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작용을 해주는 이게 무토고 이게 기토의 작용인 거죠. 이러한 작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토는 협조자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더 이거를 근거학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자, 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관, 기토는 갑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호환시켜서 보자 그럼 갑이 되는 거죠. 이 속에 병화가 장생하는데 바로 이 병화가 이 신월의 기토한테는 지금 용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이때 들어오는데 이게 병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후원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후원인이고, 자, 동료고, 또 형제고, 요런 그 사람들이 나에게 협조자가 되어서 뭔가의 관을 읽어가는 모습이고, 관인 상생이 되어서, 자, 기토가 지금 너무 허결해지는데, 그렇죠. 도생금, 도생금, 목국토, 도생금 하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실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양제 먹어라 그러면서 병화가 이렇게 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원의 덕분으로 자 무인대운 때 또 나의 어떤 그 무거운 짐을 짊어가는데 같이 후원인이 돼줄 그러한 인맥들이 구성이 되어서 자, 뭔가의 사업체를 지금 키워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했던 인과는 신과는 자, 어떻게 충을 쳐버리고 인유원진되고 인유원진되는 그러한 형상이니 자, 이때에는 나 혼자 하는 어떤 기술력보다는 자, 무엇을 통하여 자, 어떤 나를 그러니까 내가 관공서에 납품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용역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이용한 그러한 것을 구축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신은 또 이제 역마의 충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유축생이 인을 보면 겁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겁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손닿지 않는 지역.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통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터넷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묘자 안테나 들고 있습니다. 자, 안테나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때에는 납품이나 용역을 하되 무엇을 통한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펼쳐가면 굉장히 좋은 온기에 호조새를 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김치 지금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 가게를 오픈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제가 올해는 이 대운에 들어서서 자 어떤 관공서에 납품을 하거나 용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온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이제 조언을 드렸던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물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김치 버무리는 동작까지도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뭐 어떤 궁속론에 의해서 남편과의 그 다음에 자식과의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제과의 관계도 이제 뚜렷이 우리가 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격과 용, 그 다음에 뭐 어떤 신약 구조에서 그 다음에 십성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물상은 어떤 포디죠. 냄새까지도 맡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물상 테크닉입니다. 자, 오늘 뭐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돌려보면서 쭉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